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 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다가 뭔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도청을 춘천의 옛 캠프 페이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했지만 도청 이전을 원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춘천 이궁의 존재 때문에 130여 년 전부터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었는데요. 춘천시가 이궁을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7년 춘천 봉이산에서 지금의 강원 도청 자리를 내려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가운데 24칸 규모의 기와 건물이 문소각입니다. 조선 후기 고종 황제는 유사시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이궁을 춘천에 만들도록 지시했고, 임금의 침실인 문소각을 중심으로 궁의 정문인 조양루와 위복문이 지어지며 춘천 이궁이 완성됐습니다. 춘천에 그 관아 건물에 있었던 문소각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게 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유사시에 피난을 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춘천의 이궁이 완성되자 1890년에 춘천이 지금의 광역시 개념인 유수부로 승격됐고, 6년 뒤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파견되는 관찰부로 격상됩니다. 이전에는 영동의 관할권이 강릉에 있었는데 관찰사 파견을 기점으로 강원도의 모든 관할권이 춘천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춘천 이궁의 존재가 춘천을 도청 소재지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겁니다. 임금이 오게 돼서 머무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도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부에서 유수부라고 하는 격상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춘천 봉이산에 신사를 만든 일제가 이궁을 해체한다며 조양루를 우두산으로 옮겼고, 1940년에는 문소각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에 타 이궁은 흔적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궁의 문루인 조양루입니다. 강원도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에 복원했습니다. 강원도가 옛 캠프 페이지에 도청을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의 도의회와 도청 자리에 이궁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춘천시는 부지를 넘겨받으면 이궁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복원 규모와 방식 등을 이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이궁 복원은 수부도시인 춘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학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장신상 횡성군수가 원주와 횡성 지역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시군의 통합은 아니고 공동 협력이 필요한 특정 사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과 퇴근, 통학, 때로는 쇼핑과 여가 생활까지. 원주와 횡성은 이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같은 생활권입니다. 때문에 공군 비행장 소음 문제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등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의만 반복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은 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신상 횡성군수가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원주와 횡성도 이런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고유의 행정자산과 자원을 유지하되 공동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거나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기능적 통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버스, 택시, 지역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KTX, 공항 등 교통 분야와 관광 분야, 상수원 등 수도 분야, 의료기기와 이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 등 4가지를 우선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아예 합쳐지는 시군 통합과는 다르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횡성군이 원주시에 흡수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두 시군이 협의를 거쳐 규약을 만들고 각각의 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면서도 강제 집행력이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이라는 건 고무적입니다. 장군수는 협력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지만 선거라는 가장 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옥천 오거리에 조성한 회전 교차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가 주변 인도를 줄여 도로를 넓히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은 어디는 인도를 넓히고 어디는 줄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신호등 체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천 오거리에서 중앙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들로 항상 붐빕니다. 강릉시는 옥천 오거리와 연결된 도로의 교통량이 회전교차로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 일대 도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3m가 조금 넘는 인도폭을 절반으로 줄여서 중앙시장 진입구간 입구까지 1개 차선을 더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차선을 넓히면 인도폭이 1.5m가량으로 줄어드는데 휠체어나 개인 이동형 교통수단의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인도변 상가들은 방문 차량들이 충분한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사고와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상복구하면 될 일을 저거를 사서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인도를 1m 50을 축소해서 이 차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도 문제입니다.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은 보행자가 적은데도 인도를 넓혔는데 중앙시장 주변은 사람이 많은데도 인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차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만들려면은 도로폭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인도를 줄이면은 또 우리 정책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상 협의를 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고. 현재 옥천 오거리에서는 안내원이 수신호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들이 회전교차로를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진 충북과 울산 등지에서는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회전교차로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강원도의 소비와 수출, 관광 등 지역 경기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일상 회복 전환 노력이 이어지면서 소비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철도 등 SOC 투자와 주택 공급으로 건설 투자가 늘고 수출과 관광업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업황 부진과 고령화,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강원 지역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취창업, 지역 거주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5년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선정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혁신 분야와 세부 분야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교직원 관사 개선을 위해 총 3,644세대 관사를 전수조사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직원 관사에 대한 신축이나 보수를 추진해왔지만 일부 지역에는 관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돼 교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간선도로 위에 불법 차량 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도내 주차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해마다 5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도 원주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승용차가 3차로에 주차된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야간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는 추돌 사고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3년 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명목으로 40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원관광대가 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미등록생에 대한 재적 처리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춘천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자리로 신축 이전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현재 강원도청 신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119 시스템 고도화와 소방공무원 증가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당초 춘천시 동래면 학곡지구를 대상지로 검토했지만 부지 매입비가 과다해
옛 농업기술원 자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새 도소방본부 청사는 297억 원을 들여 15,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며 내년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과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자 강원도교육청이 유아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간 갈등,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유아를 지역 내 상담기관과 연계해 1에서 5회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아의 심리 정서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선정이 되면 유아 1명당 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이 한 척 줄어듭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해운업체인 시스포빌이 울릉도 독도 항로를 오가는 전용 여객 운송 사업자로 새롭게 선정돼 기존 항로 여객선 2척 가운데 한 척을 이 항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울릉도 독도 항로 여객선 한 척이 침몰하면서 시스포빌은 신규 여객 운송 사업자 공모를 신청했으며 오는 3월부터 420톤급 여객선 시스타 11호를 울릉 독도 항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